쿠팡 이츠를 사용하는 점주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자, 이 건이 처음에 이제 뉴스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새우튀김 네. 하나 이거 환불해달라는 요구로 시작이 됐는데 네. 튀김 하나 때문에 사망이 왔을 것 같지는 않고 그 과정이죠. 과정에 뭐가 좀 있었나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화 통화 중에 이 분식점입니다. 동작구에 있는 분식점 여성 사장분인데 전화 통화 중에 뇌출혈을 일으키면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는 왜 했던 거예요? 전화 통화는 쿠팡 이츠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앱 업체에서 한 거죠. 플랫폼 업체에서 왔는데 고객과 점주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주문도 전달해주고. 그런데 문제는 자 전날 밤에 여러 가지 음식을 시켰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놨던 새우튀김을 다음날 먹으려고 보니까 세 조각 중에 하나가 색이 변색됐다. 환불해달라.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끝에 좀 험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부모님에게 교육 그렇게 받았느냐 하는 얘기를 고객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 환불해줬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는 하나가 아니라 그냥 다 환불해달라. 다 환불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펑펑 운 다음에 다시 쿠팡이츠에서 전화가 와서 네. 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은 겁니다. 그때 쓰러진 거예요. 쓰러진 다음에도 종업원이 받았는데 자 지금 저 점주 바꿔달라. 전화 받으실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이어지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점주가 생존 당시에 네. 그 쿠팡 이츠 측과의 전화 통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저기 지금 쓰러진 거예요. 전화 받다 말고 지금 쓰러진 모습입니다. 그래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지도 저희 사장님이랑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전화 못하네 지금요. 그래서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니, 깨나지도 안 하고 지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수고가 좀 조심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 쿠팡 이츠에 대해서들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 계속해서 배달 앱 업체 쪽으로부터 이제 압박을 받다가 이제 전화 통화 도중에 이제 쓰러지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앱에다가 별점제라고 해서 이 고객들이 평가해 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별점제 자체가 그 업주의 그 영업을 하는데 매출에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까? 혹시 배달앱 이용해 보셨어요? 저희 집에서는 쓰죠. 네, 배달앱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별점을 몇 개 받은 그렇죠. 집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뭐 리뷰 평가가 어떤지, 댓글 보죠. 네, 댓글 보거든요. 근데 그 리뷰하고 댓글이 잘 안 남겨지거나, 뭐 만약에 별점을 하나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업주들의 입장에서 매출이 한 50% 정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지금 사망한 업주의 경우에도 그렇게 지금 악성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남겼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하나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쿠팡이츠에서는 이거 해결해라 이렇게 압박만 가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결국 뇌출혈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병원 입원 중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 일부에서는 악성 댓글 써서 그걸 협박해서 더 뭐 음식을 더 얻는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 쿠팡 이츠만 저런 겁니까? 다른 데에도 다 비슷한 상황입니까? 쿠팡 이츠가 그런 것 같아요. 쿠팡 이츠만. 예, 왜냐하면 쿠팡 이츠가 전체 배달앱 시장의 3위거든요.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요기요를 지금 인수하면서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가 전체 시장의 90%를 가져가거든요. 네. 쿠팡이츠가 한 7%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3위 업체인데 배달의 민족의 경우에는 상생협약을 맺었어요. 가맹점 업주들하고. 올해 맺었죠. 예, 가맹점 업주들하고 같이 상생협약을 맺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가맹점주의 의견을 좀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만약에 악성 댓글을 누가 남기게 되면 본사에 연락을 해서 악성 댓글 차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3,000건 정도 요청을 했는데 100% 받아들여졌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악성 댓글을 지울 방법도 거기에 따르는 이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점주 입장에서 해명을 달 방법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지금 쿠팡 이츠라는 플랫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비자도 고객이지만 판매자, 음식 파는 네, 분들도 고객 네. 아닙니까? 양쪽을 다 맞습니다. 균형 있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 서비스 자체가 매치메이킹 서비스인데요. 구매자와 이 공급자를 연결시켜주고 중간에서 수수료 떼기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 그 수수료를 떼는 자신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중재잖아요, 중재. 예를 들면 블랙 컨슈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잘못된 점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한쪽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이 시장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다른 앱과 다르게 완전히 원사이드, 일방향으로 고객의 소리는 다 전달되는데 점주 문제는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아서 별점 1 주고 이게 개념 없는 사장이다. 이런 이제 악성 리뷰를 달아도 그 밑에 해명할 방법이 없는. 댓글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앱의 경우에는 점주들끼리도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트가 별도로 열려 있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만약에 좀 무리한 이제 악플을 달면 그 밑에 조곤조곤 해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소비자가 보고 또 판단을 하겠죠.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열려 있지 않아서 환불은 환불대로 해주고 고객에게 뭐 부모 운운하는 욕 들었죠. 스트레스 올라가 있는데 업체에서는 계속 해결하시오라고 압박하죠. 이 해명할 방법은 없죠. 스트레스가 터진 상황인 것이죠. 이게 지금 그 사람이 숨지는 일까지 발생하고 말하는데 이제야 지금 대책을 마련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점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 쿠팡에치에서 밝혔고요. 그다음에 점주가 직접 해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이게 뭐 말씀 여러 차례 나온 얘기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악성 댓글을 달든 항의를 하든 하면 그 밑에다가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드리고 네. 거기에 따라서 피해가 있으시면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라도 달아놔야 하는데 그렇죠. 그런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는데 이걸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시민단체와 가맹점주들은 무슨 목소리를 낼까? 무엇보다 음식 환불 규정부터 먼저 도입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에도 환불 규정이 전혀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아니 인터넷에 하다못해 물물교환 중개해주는 카페에서도 점주와 점주 간에 이용자와 이용자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쿠팡이 그냥 인터넷 카페도 아니고 기업이면 당연히 점주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거 뭐 환불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환불 받는 사람이 많나 봐요? 네,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블랙 컨슈머 얘기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른바 이제 최근에 신조어로 등장한 게 방송용으로는 부적절하지만 배달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식 시키고 난 다음에 음식이 맛없었다. 그러니까 환불해달라. 근데 음식 시켰는데 회가 왔는데 회가 뒤죽박죽 섞였다. 환불해달라. 그거 쌓이게 되면 그 음식 업주는 타격을 입게 성판이 되니까. 그렇죠. 업주 입장에서는 환불을 계속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주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수수료는 배달 앱에서 다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배달 앱 본사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점주한테. 이것도 평가가 나빠지면 이거 점유율도 떨어지고 가게에도 안 좋으니까 환불해 주십시오. 압박만 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룰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수수료를 우리가 안 받겠으니 거기에 따른 음식을 배달하고 환불을 해주던가 아니면 환불해 줄 때 이거는 이렇게 환불해 주는 것으로 정리를 하자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환불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뭐 가맹점주라든지 그동안 이런 컴플레인 불만을 많이들 얘기를 했을 것 네. 같은데 왜 그동안 만들질 않았을까요? 음식의 경우에는 그 환불 매뉴얼을 만들기는 어렵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뭐 상했을 경우 또는 이제 고객이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 다양한 케이스들을 가지고 나눠서 예를 들면 전액 환불이냐, 50% 환불이냐 이런 룰도 정해야 되고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이 명백히 잘못했다. 이거 안 된다. 그리고 또는 중간에 플랫폼 업체가 나서줘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책임질게. 사실은 온라인 쇼핑몰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당연히 점주가 잘못한 것도 환불을 100% 해주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한 규정 없이 지금 모든 책임은 다 점주가 환불해주고 끝내세요. 고객이 이 마음 상해서 좋을 일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압박을 가하니까 환불 규정을 만드는 건 어렵지만 최소한의 이 아웃라인이라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이게 가면서 점점 정교해지는 거거든요. 이 책임은 어디 있느냐? 앱 업체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 저희가 말씀은 못 드렸는데 배달 노동자 이슈도 보니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했는데 어쨌거나 소비자 권리도 높이고 그리고 가맹점주들도 좀 보호해주고 그런 걸
이제 누군가는 나서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공평하지 않고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본사가 압도적으로 힘이 강하잖아요. 점주는 힘이 없고. 근데 그걸 평평하게 해주려면 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고 공정위에서 입법 예고를 했어요. 근데 공정위에서는 입법 예고를 했는데 국회에서는 법안 심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지위상을 그러니까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아니면 불공정한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이제 법률적 조항이 필요한 상황에 이미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시장에 맡겨놓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여론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악성 리뷰 관련해서 쿠팡이츠 점주 사망 사건 그리고 쿠팡이츠의 문제점 짚어봤습니다.